뭐 친명계 얘기도 좀 있고요. 근데 최근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비명계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몰랐던 문제가 아니에요. 당대표 할 때는 민주당이 방탄정당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전제 위에서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한테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재판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고 당당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길이다. 보도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법원 행위 잦아지는 올해 연말쯤에 이 대표가 재판을 많이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한다. 비명계도 아니라 다름 아닌 친명계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박성민 비서관님, 실제로 좀 이런 내부의 기류는 진짜 있는 겁니까? 저도 저 보도를 봤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친명계 안에서 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논의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후폭풍이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점과 형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친명계 의원들도 내부에서 의견 교류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명계 소속의 한 의원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친명계 안에서 공감대를 이뤄서 이걸 숙성돼서 나온 결과물인지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무리스럽다라는 게 이 후퇴의 취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취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대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는 사실상 총선과도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직을 끌고 가면서 사법적인 영역과 병행을 하게 된다면 민심 역시도 사실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또 시점도 이 인터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다만 이게 오늘 또 과거 최측근이 숨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게 또 아예 관련이 없는 부분이냐. 앞서도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민주당 출신의 여러분들도 아까 잠시 이제 지금은 이제 나가신 장현주 변호사도 정치적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 이 대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 논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좀 얘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누구가 이야기한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이고 그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그 측근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이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국회가 계속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체포동의안이 만약 이제 부결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만약 부결된다 그러면 연말 정기국회까지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쭉 가면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예전에 언론사 그 논설실장하고 옥중공천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옥중공천 못 한다는 거 본인도 알고 그렇다면 언제 시점이 본인이 퇴장하는데 가장 좋을 것인가. 왜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이 만약에 총선에서 패할 경우는 진짜 당도 패하고 본인도 패하고 둘 다 패하기 때문에 이거는 퇴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장기적인 목표인 대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당이 최소한 이번 총선에서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예. 그런 연말에 본인이 퇴진을 하고 비대위원을 띄워서 이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 공천을 하는 것이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걸 아마 이재명 대표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측근의 이야기고 실제로 제가 볼 때도 그건 상당히 저는 실현성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지금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셨고
친명계인데 뭐 측근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친명계는 확실하고 네. 이 대표가 가깝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런 사람이 질서 있는 퇴진을 외쳤다. 네, 저를 너무 압박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여튼 뭐 압박까지는 아니고 한번 네, 한번 굉장히 사전 뭐- 아마 점검 차원에서.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아마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그 법원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재명 대표 알겠습니다. 측에서 오히려 내가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주면 이런 방식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 당이 비대위로 가는 예.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할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예. 지금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런 후퇴할 생각을 하고 이미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기울고 있다는 상황을 감지하고 차선책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스스로가 퇴진할 생각을 굳히고 어떤 방향을 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또그 전에 뭐 검찰에 또 다른 의혹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도 있다, 뭐 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2차 구속영장이 뭐 그렇긴 청구될 합니다. 거라는 내용은 이미 뭐 예. 당내에서도 다 논의가 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6위까지 당내의 좀 미묘한 기류까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뉴스탑 때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돼 있는 과거 최측근의 사망 얘기를 정치적 파장과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근데 다음 주제 민주당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